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경선 결과를 득표율 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재발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부여군을 비롯해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7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는 득표율 계산 방법 오류 등으로 경선 결과를 정정하고 재발표했습니다. 부여 군수의 경우 이용우 예비후보 42.67%, 홍표근 예비후보 40.96%였던 결과가 이 예비후보 46.06%, 홍 예비후보 46.20%로 정정됐고, 이에 따라 부여 군수 후보자가 이용우 후보에서 홍표근 후보로 재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천 군수의 경우 김기웅 예비후보 63.6%, 노박래 예비후보 49.38%로 계산된 결과가 김 예비후보 56.27%, 노 예비후보 43.72%로 조정되는 등 득표율 수치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관위는 경선 결과에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지난 26일 의원직 사퇴를 공식화하며 충남지사 후보 활동에 전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국회의원이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6월 1일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게 의원직에 사표를 냈다고 말하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노련한 뱃상공이 되겠다는 각오로 충남지사 후보로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가올 보령 서천 보궐선거 후임자로는 장동혁 전 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경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장 전 위원장이 김 의원의 중학교 후배인 점 등을 이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지난 25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홍문표 이명수 의원을 선임하는 등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며 선거전에 돌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출마를 이유로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의 빈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양당의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전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김 의원에게 자리를 내준 나소열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윤영선 전 관세청장,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 등 보령 출신 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의원이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지난 27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여야 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소열 보령 서천 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갖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패배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들의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김태흠 의원의 0.8% 차이로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서륙을 만회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김 의원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재 거론되는 사람 중 보령에서 초중고까지 나온 유일한 인사라며 장 전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이 장 전 위원장에게 더 큰 힘을 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에 장 전 위원장 역시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장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는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영선 전 관세청장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지만 최종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첫 선출직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천안과 평택지청장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두세 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의석수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누가 본선 대표주자로 나설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소열 위원장은 서천 출신인 반면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3명의 후보군이 모두 보령 출신이라는 점도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서력을 뒤집겠다는 민주당 나소열 위원장과 보령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전 위원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 김태흠 의원의 빈자리를 놓고 어떤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군수 경선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수치 입력 오류로 경선 결과를 재발표했는데요. 정정된 결과로 공천 확정 후보가 바뀌는 지역도 있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천 군수 경선 역시 공관위의 가산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도당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시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서천의 경우 오전 발표 당시 김기웅 예비후보는 63.30%를, 노방래 예비후보는 49.83%의 점수를 기록하며 김기웅 예비후보의 후보 선출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김기웅 후보는 입장문을 밝히며 그동안 선의의 경쟁에 함께해준 노방래 후보님께 존경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 예비 후보에 대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 후보는 공천 결과에 대해 군수 공천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후 공관위 측이 수치 입력 오류를 이유로 결과를 재발표했지만 김 예비 후보 56.27%, 노 예비 후보 43.72%로 조정되는 등 득표율 수치가 변경됐을 뿐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에 노 후보는 공관위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이미 신뢰를 잃은 공관위는 가산점 부여 근거와 후보 적격 심사에 의구심이 들게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노 후보 측은 김 후보와 자신의 득표율을 합친 결과를 볼 때 후보 당선인은 가산점을 받아 승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정치 신인도 아닌데 그 가산점의 부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된 돈 선거 논란의 주인공이 후보로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적격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며 꼬집었습니다. 노 후보 측은 김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서천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한 정치인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하고 또 무소속 출마 시 선거 비용 1억 원을 제공하기로 한 금품수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 선거 의혹이 6일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미칠 영향, 또한 김기웅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고 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9장 제34조에 따르면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 예비 후보 측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경선 결과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서를 지난 28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관련한 최종 심의 결과는 5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천군수 노박래 예비 후보가 지적한 공정성,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공관위의 결과 번복으로 후보가 아예 바뀌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당시 처음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부여군수의 경우 이용우 예비 후보 42.67%, 홍표근 예비 후보 40.96%로 이용우 후보의 승리 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정된 결과는 홍 후보 46.2%를 또 이 후보 46.06%를 보여 불과 0.14% 차로 아예 순위가 바뀐 겁니다. 태안군은 감산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안군수의 경우 한상기 후보가 43.66%를, 김세호 후보 45.30%를 기록해 1.64% 차로 김세호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집계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약한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 합의 서약서에 따라 김세호 예비 후보에게 적용되어야 할 10% 감산점이 적용되지 않아 한상기 예비 후보가 반발했습니다. 한편 앞선 해프닝에 대해 충남도당 공관위는 경선 결과에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도당의 신뢰성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지역 후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 역시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정책특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서천군 도의원 2자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석이었던 제1선거구에 나기종 예비 후보를 세웠는데요. 교사 20년 재임 시절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불렸다는 나 예비 후보는 자신을 서천군민의 아빠, 또 아들이자 가족이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천의 현안으로 인구 문제를 꼽으며 직장, 주거, 교육 환경을 개선해 살고 싶은 서천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별명은 원래 아빠였습니다. 항상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군산중앙여고 교사, 서해대학 외래교수 등 교직 경험이 풍부한 나 예비 후보. 특히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불렸다는데요.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가족같이 대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도의원이 되어서도 군민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부족하면 또 밤새서 방을 얻어놓고 공부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교사이니까 또 학교로 출근해서 가르치고. 아빠 선생님으로 부드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든 해내겠다는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5대째 서천에 살며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는 더 큰 꿈을 품고 법대에 진학했고 이후 교직 생활과 법학 공부를 병행하며 밤낮 구분 없는 치열한 인생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정치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그는 서천의 현안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서천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직장, 주거 환경,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교육 환경 개선의 경우 도 예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미술, 음악 등의 예술 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따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력 신장 역시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멘토링 사업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멘토링 사업이 단기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멘토링 선생님의 계약 조건과 급여 환경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해 아이들의 교육 신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또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특히 노인복지법을 공부했다는 그는 사회 요양시설의 대중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요양시설을 좋게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모두가 공평하게 높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 확대는 물론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제도 등을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아빠와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정치인으로서의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나 예비 후보. 선거구 유지 결정으로 현재 1선거구의 단독 주자인 가운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결과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초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김아진 군의원 예비 후보가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숙련된 재선 의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군의원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정책의 기본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군의원으로서 소외된 부분에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자신을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소개한 김아진 예비 후보. 이어 비례대표로서 또 맏며느리로서 안팎으로 야무지게 제 할 일을 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성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아진 후보는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초보자였던 4년 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현장 곳곳을 발로 뛰어 많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군의원 출마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숙련된 재선 의원이 되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시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점을 살려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출마를 결심한 계기로 코로나로 인해 임기 중 절반, 정체된 2년을 보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못다한 일들에 아쉬움을 표하며 군의원이 되어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이자 엄마로서 아동 청소년에 관심을 두게 됐다며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정책의 기본이라는 말로 아동 청소년의 방점을 둔 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에 집중된 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언급하며 유권자가 아닌 아동 청소년은 소외될 수 있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청년들은 자립을 해서 혼자서 살 수가 있는 그 세대예요.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은 단독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라든지 뭐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부모들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김 후보는 소외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군의원이 할 일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듣더라도 욕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실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아동 돌봄센터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 초등학생 아침 간편 식사와 희망택시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구가 소외당하고 있다며 동부권 놀이터 신설 등 동부권 살리기 정책에 욕심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로 조례연구회 구성과 열린 의원실 운영, 군정 질의를 통한 정책 제안 등을 꼽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은 경험을 무기로 지역구 군의원으로 나서겠다는 김 예비 후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왔는데 믿어주시고 한 번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김 후보는 가선거구의 단일 후보로 더 이상의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서천군 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진보당 박병문 후보는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천이 농업지역인 만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등 농업 관련 복지를 통해 농업 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마을 회관 중심의 복지, 지역 내 원활한 노사 문제 해결을 돕는 노인 인권센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천군 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진보당 박병문 후보. 그는 지난 28일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천군 의원 후보 출마에 앞서 무엇보다 농민 대표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농업지역이면서도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 요즘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농민이면서 농민 의원이 돼서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박 후보는 직접 밤과 단감 농사를 지으며 과거보다 열악한 국내 농산물 판매 현황을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민으로서 농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충남 농민수당을 추진했으며 전국농민회 충남연맹 부의장과 서천군 농민회장직을 맡으며 보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의원이 된다면 농민 중점 공약으로 급등한 농자재의 가격 부담 해소를 위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료라든가 하우스용 파이프 등등 이 농자재 가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면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어 서천군민을 위한 복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공동체 문화 형성과 복지를 위해 마을 회관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면 단위에 지어진다고 해도 또 거기에 못 가는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만들려면 마을 회관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노사 간의 문제와 권익에 대해 상담 및 조율할 수 있는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권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곳이 없어서 노동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그런 노사 간의 문제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세우는 박병문 후보. 실제로 농민의 고충을 체감하고 농민을 위한 이력도 쌓아오며 농민들의 현실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타 후보들의 다양한 인구 활성화 정책 가운데 농민이라는 특별한 강조점을 둔 박병문 후보가 앞으로 농민 대표로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로 봉사단체의 행보도 활발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봉사가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의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밝혔는데요. 코로나 전면 해제를 앞둔 요즘 이정란 서천적십자사 회장은 적극적인 봉사에 앞서 들뜬 마음을 밝혔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서천군 적십자사 이정란 회장은 지난 27일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 봉사가 어려웠다며 지난 봉사의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회장 된 뒤로 코로나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다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못 드시고 하니까 전부 도시락 싸서. 외출이 자제됐던 시기에는 독거노인 등 식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한 도시락 전달 봉사를 이어갔다며 사회 침체 속에서도 봉사 수요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규제 완화로 모시축제 등 대형 행사와 활발한 대면 봉사가 가능해져 이정란 회장은 못다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부풀어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윤택하게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서천군 적십자사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군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 식사 등 다양한 봉사 지원을 펼칩니다. 서천군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참. 또 아픈 분들이 계시면 또 달려가서 어디가 아픈가 상세하게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서천군 적십자사는 월 3회 정기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 후원금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멘토링 등 재난 발생 지역의 후원과 심리지원도 실시했습니다. 40여 년간의 긴 봉사를 이어왔다는 이정란 회장. 봉사를 할수록 봉사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다는 마음을 밝히면서도 한편 봉사가 필요 없는 일반인들의 지나친 요구도 이어져 시름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봉사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러한 봉사단체와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도가 경제발전전략 제3차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통해 충남 해양레저 관광거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발전전략 제3차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통해 충남 해양레저 관광거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는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해양 레저 관광거점 조성을 과제로 선정해 토론 진행과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안용주 선문대 교수는 해저터널 개통과 고속도로 개발 등으로 원산도 접근성이 개선됐고 사업 대상지 중사창 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해양 레저 교육장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래프팅과 바다낚시 등 강, 호수,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 종류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산림에 방치된 목재 부산물을 수집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취약계층 200여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충남도가 지난 28일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일자리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산림 경관 조성과 산림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산불 등 산림 재해 예방과 생활권 등 쾌적한 경관림 조성을 위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림 자원의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우주청 유치가 경남 사천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유치 경쟁을 벌이던 대전시가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항공우주청이 결국 대전과 유치 경쟁에 나섰던 경남 사천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시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기관의 입지는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공우주청 입지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대전을 배제한 항공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대전이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에 지역 정치권 역량 부재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소방본부가 동료 구하기 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119 특수구조단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신속 동료 구조팀, 이른바 RIT 특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RIT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이번 훈련은 현장 활동 중 위험에 처한 소방대원을 구출하기 위한 RIT 운영의 일환입니다. 대전시 5개 소방서 30명의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자가탈출과 동료 구출 집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19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소방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RIT 운영을 적극 추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서천도서관은 지난 27일 서천 치유의 숲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종영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했습니다. 우종영 작가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비롯해 게으른 산행 1, 2권, 풀코스 나무 여행 등을 집필한 나무의사로 30년간 나무의사로 일하며 나무에서 배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참여자들과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 작가는 서천 독서가치 2번째 강연자로 서천도서관은 서천 독서가치를 통해 지역의 건강한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8일 서천의 유일한 섬마을 유부도의 닥터 헬기장 인근에서 화재 진압 및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섬 특성상 배가 운항이 어렵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부도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항공대 소방헬기와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도의원 전익현 부의장은 지난 10월 창설한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언급하며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확대 등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천군 청년 네트워크 온청년이 5월 2일부터 활동 가능한 청년 동아리 10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활동 분야는 자유이며 정기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지원형과 비지원형으로 나뉘며 지원형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나 서천군 청년 네트워크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27일 국민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홍보단은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올바른 정보, 자원 간의 다양한 현장을 취재하고 소개합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카드뉴스나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펼치게 됩니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양생물자원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 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